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내년 출시 예정이라는 이 FedNow와 XRP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연준에서 이 FedNow를 내년 중순에 런칭하겠다고 발표했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FedNow는 미국 연준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국내 즉시 결제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런칭 후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국 금융기관들은 서로 간에 24시간 365일 즉시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미국의 민간 결제 기관인 TCH, 더 클리어링 하우스가 제공하던 RTP, Real-Time Payment와 같은 서비스이지만 이번 FedNow 서비스에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송금 시스템에 XRP가 쓰이냐 안 쓰이냐, 그리고 이 뉴스가 XRP의 호재인가 아닌가인데요. 차트를 만들면 이렇고, 트위터를 보시면 사람들은 이 왼쪽 하단을 제외한 이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FedNow는 XRP를 사용하지 않지만 FedNow 자체는 여전히 XRP의 호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FedNow는 XRP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째, 국가 간 송금이 아닌 국내 결제 시스템에선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FedNow 자체만으로도 금융기관들은 연준이 제공하는 마스터 계정에 예치금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RP 같은 브릿지 통화 없이도 연준을 통해 양측 계정의 데빗 크레딧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둘째, 국내 송금 시스템에선 XRP의 사용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XRP를 브릿지로 사용하면 달러와 XRP, 그리고 다시 XRP와 달러, 이렇게 두 번의 거래를 거쳐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시장이든 거래가 있으면 양측 마켓 메이커 사이에 스프레드에 의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죠. 달러에서 달러로 가는데 굳이 암호화폐 시장을 거쳐서 유동성을 찾아서 스프레드를 지불해가며 결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FedNow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들 중 상당수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explore.fednow.org 사이트로 가시면 곧 출시될 FedNow 서비스에 관한 모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쇼케이스 극장 건물을 클릭해 따라가시면 이렇게 91개의 기관들이 리스팅되어 있습니다. 바로 FedNow 서비스를 사용할 선두 금융기관들인데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Volante와 FIS 같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리플의 파트너들, 그리고 리플과 비즈니스를 해온 다른 여러 기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모두 국가 간 송금을 위해 리플과 기술 협력을 했던 것 뿐이라 그런지 아무리 이 기관들과 관련된 기사를 제가 찾아봐도 FedNow와 리플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Wrath of Kahneman도 XRP가 FedNow와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은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다. 연준이 FedNow의 송금 과정에서 모든 걸 디테일하게 공개하지 않은 탓에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FedNow가 XRP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왜 여전히 호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송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 간 송금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슈워츠가 설명하고 있죠. 국가 간 송금이 아무리 빨라져도 보통 샌더와 리시버는 국내 송금 시스템을 어차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송금 시스템도 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국가 간 송금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가장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 송금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여러 은행들,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지갑들을 통해야 하는데 추후 CBDC만 가지고는 이 시스템을 완벽히 개선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개인들에게 CBDC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국내 송금 시스템은 개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FedNow가 곧 나온다 라며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런 쾌적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FedNow 같은 시스템의 출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국내 송금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빠른 송금 결제에 익숙해지고 결국 현재의 느리고 답답한 스위프트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가능한 이런 빠른 송금이 왜 국가들 사이에서는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자, 둘째로 이 FedNow 시스템은 처음엔 국내 송금만으로 시작하지만 미래에는 결국 다른 국가 간 송금 시스템과 연동되거나 그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외환 기능을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만약 XRP 혹은 여러 암호화폐들을 사용한 국가 간 송금 기술이 도입된다면 그때 시장에 갑작스러운 거래량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FedNow로 국가 간 송금이 가능해질까요? 라는 질문에 연준은 런칭 때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송금 시스템의 개선은 이번에 나오는 FedNow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출시한 비슷한 즉각 페이먼트 솔루션 픽스에 대해 브라질 중앙은행의 경제학자 파비오 아라조는 경제가 앞으로 더욱 디지털화 될수록 여기 픽스에 추가적인 기술 레이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FedNow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음엔 국내 송금만 도맡았다가 어느 순간 국가 간 송금이 되는 다른 플랫폼과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시스템보다는 FedNow처럼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리플넷 같은 국가 간 송금 플랫폼도 더 수월히 확장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제가 상상하는 건 이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리플의 ODL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면 나라의 모든 기관들이 일일이 ODL 플랫폼과 연결하는 게 아닌 이미 모든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FedNow 시스템을 ODL과 연동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중앙화된 통제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이런 그림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런 그림은 다 제 추측이고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몇 년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장엔 큰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도 잔잔하고요. 대신 미국에서 다가오는 금요일 잡스 리포트가 발표된다고 해서 증시가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테크 쪽 고용시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정보가 있어서 모두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아침 주요 뉴스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